3장은 싱크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라. 거대한 생각, 위대한 부에 다다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인데요.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싱크하는 나,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나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본질을 꿰뚫고 이를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모방이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딥러닝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만일 당신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즉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뇌를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뇌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뇌 혁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싱크하는 나는 다른 무엇이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삶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문학 거인들에게 배우는 업무 천재 되는 법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제를 만들어낸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본래 천재로 태어나지만 평생 자기 뇌의 5%도 쓰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쓴 천재들이 남긴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공통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문학이 뇌를 바꿨다는 고백이다. 그 순간을 물리가 튀었다라든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표현하는데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이다. 제가 그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면서 성령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식과 지혜가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혜라는 것은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뭐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치를 깨닫는 것, 물리가 튀었다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회복하자는 제목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뇌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단 1초 만에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만약 포토그래픽 능력을 갖춘다면 천재적인 업무 능력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든 인간은 포토그래픽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99.99%는 자라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 왜 그러냐? 학습의 효과다, 학습의 효과. 내가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또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당하는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바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벼룩을 예를 들어서 합니다. 벼룩은 뭐 자기가 뛸 수 있는 것보다 뭐 500, 600배인가를 더 많이 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마개에다 놓고서 병마개로 이렇게 닫아놓고 벼룩을 뛰게 하면은 그 병마개까지만 뛰기 때문에 병마개 열어놔도 거기까지밖에 못 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능을 무한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뇌 능력을 발휘한 천재들이 만든 세계가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두뇌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무한 신뢰하게 되면 두뇌 능력은 죽을 때까지 발전한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책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뇌는 늙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뇌를 신뢰하고 무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뇌는 늙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뇌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8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어, 첫째는 두뇌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당신의 뇌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블로그에서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봤는데 뇌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뇌를 해방하라.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천재보다 집중 잘하는 청소년. 폴리메스, 몰입 독서. 책을 읽으면 왜 뇌가 좋아할까? 성격도 좋아질까? 창조의 심장, 운해. 뇌과학으로 사회성 기르기. 인식의 도약, 운해를 트레이닝하라. 원더풀 브레이닝, 뇌혁명, 뭐, 운해 혁명, 운해를 활용하는 뇌내 혁명, 뭐, 이렇게 갖고, 뭐, 뇌에 대한 상당히 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뭐, 뇌에 대한 책을 한두 권 읽었지만 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둘째,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사실 자기계발 서적을 직장 처음에는 저도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지성 작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는데 그 자기계발 서적은 당신의 뇌에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셋째는 두뇌 관련 다큐멘터리를 많이 시청해라. 넷째는 두뇌 관련 강의나 자기계발 강의를 많이 들어라. 다섯째는 스스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라. 대뇌의 80%는 말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경이 수없이 많은 신경이 있는데요. 우리 척추를 통해서 32개의 메인 신경관이 있고 그 신경관을 통해서 모든 장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신경들이 다 있는데 그 머리 끝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수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그 신경들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명령을 누가 하냐면 어, 그 언어 중추신경이 한답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야 아프란다 그러고 나는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컨트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것처럼 여섯 번째는 타인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라. 우리는 타인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기적인 뇌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이타적인 뇌는 행복해진다. 일곱째, 감사일기를 써라. 삶 자체를 감사하라. 이 김성수 대표님 잘하시는 건데. 여덟째,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사랑과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두뇌가 결국 위대한 성장을 한다. 우리가 최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인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무한한 사랑이 우리 두뇌를 무한히 성장시킨다. 그 1장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들어가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1장에 보면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세상에 약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막 따돌림 받는 아이들 또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또 그 정서적으로 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감해 주지 못하고요.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주냐면 누가 공감해 주냐면 인공지능이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못하니까.
근데 그런 인공지능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마음을 연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공감받고 위로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것은 공감과 창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공감과 창조 능력은 가짜잖아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방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방하고 변형하고 융합하는 거에 불과하지. 어, 그 진짜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공감하는 진짜로 공감하고 진짜로 성장하는 사랑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들은 결국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여기 세종대왕이나 정약용,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이분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국가를 경영하고 세상에 엄청난 많은 유익을 끼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자기들 인간의 두뇌 능력을 무한히 신뢰함으로써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두뇌 혁명을 통해서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 업무 속도가 빠르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뭐 8배 정도 이렇게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이지성 작가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자기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막 어렵게 막 학교 가면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 아이들만 가르치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뭐 교장 선생님의 업무 지시에 뭐 막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정리에 뭐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일들을 아주 쉽게 처리하고 한 해에 책을 7권을 펴냈더라고요. 보니까 2008년도에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계속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뇌를 훈련시키고 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뇌가 혁명적으로 바뀌며 그 다음에 또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갖추는 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보더라도 사진 찍듯이 이렇게 쭉쭉 찍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보니까 세종대왕이나 다산 정약용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들은 한 가지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것 통해서 정치, 행정, 교육, 과학, 공학, 의학, 음악, 법률, 지리, 건축, 농업, 상업, 화폐, 무기, 글자, 인쇄술 한 사람이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이치가 깨달아지고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을 갖추게 되고 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굉장한 업적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문학을 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위대한 부자들은 모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라. 그리고 힘이 남으면 인문학을 하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인문학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근사록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던데.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뿌리는 경제학 고전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선부후교 논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 먼저 부자가 되고 가르쳐라. 이용후 생정덕 11개 이것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선 작가 경제학 고전을 읽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경제학 고전 관련 만화를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2권을 소개해 주던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만화 경제학, 만화로 보는 경제학의 모든 것. 제가 책을 샀는데요. 이거는 김종두 작가님이 이렇게 써야 제대로 좀 그림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친근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둘째, 경제학 고전 해설서가 있답니다.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에게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샀는데 두 권은 잘 못 사겠더라고요. 셋째, 경제학 고전을 읽어라. 애덤 스미스의 국보론,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그거 말고만 있는데 전 이 책 두 권 샀습니다. 근데 이지성 작가는 책을 거꾸로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인문 고전 국보론이나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먼저 읽고, 그리고 이런 해설서를 읽고, 그리고 만화순으로 읽는다. 근데 해설서 중에서도 인문고전 해설서 중에서도 그 해설서 자체가 인문고전의 반열에 오른 게 있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물 취지를 다룬 그 뭐죠 그게 그 대학연의 세종대왕이나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읽고 네네. 세종대왕이 100번도 더 500번 더 읽었다는 그 대학연의 거기에 경물 취지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경제에 관련된 거던데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닌 문명을 읽는 행위다. 그 논어는 2500년 동아시아 문명을 만든 책이고 따라서 논어를 읽는다는 것은 2500년 동아시아 문명을 읽는 것이다. 지난 2500년 동안 논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킨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깨달음과 삶을 내 안에 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인문학의 목적이며 부자가 되는 목적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깨끗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지구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과 아름답게 나누는 진짜 부자인 것이다.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한 깨달음을 주었고요. 특별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율곡 선생님과 이황 또 세종대왕 또 다산 정약용 뭐 수많은 뭐 서양의 많이 외웠지만 특별히 저는 이번에 그 경물 취지와 거경국리라는 단어를 알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